네덴 미래 앤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전통 지혜에서 찾는 지속 가능한 삶.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는 단순한 여행기나 인류학 보고서가 아니다. 이 책은 히말라야의 작은 지역 라다크를 통해 현대 문명의 근본적 모순을 드러내고 진정한 발전과 행복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저자는 1975년 처음 라다크를 방문했을 때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전통 사회를 목격했다. 가혹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행복하고 여유로웠으며 공동체는 조화롭고 지속 가능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개발의 물결이 밀려오면서 라다크는 급격히 변화했다. 불과 10여 년 만에 전통적 가치는 무너지고 경쟁과 불평등이 심화되며 환경이 파괴되었다. 이 극적인 변화를 목격한 저자는 우리가 발전이라 부르는 것이 과연 진보인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의 질주인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라다크의 전통사회, 지속가능한 삶의 모델. 라다크는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해발 3,000m 이상의 고원지대이다. 연 강수량이 100mm도 되지 않는 극도로 건조한 환경에서 라다크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독특한 문화와 생존 방식을 발전시켜왔다. 외부인의 눈에 이곳은 척박하고 가난해 보였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았고 현대 기술도 없었으며 의료와 교육 시설도 부족했다. 하지만 저자가 발견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풍요였다. 사람들은 웃음이 넘쳤고 서로를 돕는 것이 당연했으며 누구도 배고프거나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라다크 사회의 핵심은 상호의존이었다. 사람들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했다. 농사일은 협력적으로 이루어졌고 축제와 의례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건이었다. 가족은 확대 가족 형태로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았다. 노인은 짐이 아니라 지혜의 원천으로 존중받았고 아이들은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었다. 이러한 사회 구조에서 외로움이나 소외는 존재하지 않았다.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고 개인의 성공은 공동체의 번영과 분리되지 않았다. 라다크의 경제는 자급자족과 지역순환에 기반했다. 사람들은 보리, 밀, 완두콩을 재배하고 야크와 염소를 키우며 필요한 대부분을 스스로 생산했다. 교역은 주로 이웃 마을이나 지역과 이루어졌고 화폐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제 체계가 환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라다크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같은 땅을 경작했지만 토지는 비옥함을 유지했다. 동물의 배설물은 퇴비가 되어 밭으로 돌아갔고 인간의 배설물도 발효시켜 비료로 사용했다. 쓰레기라는 개념이 없었다. 모든 것이 재사용되거나 자연으로 돌아갔다. 에너지 사용도 완전히 재생 가능했다. 난방과 요리에는 야크 배설물을 말린 것을 사용했고 이는 매년 재생되었다. 물은 빙하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을 정교한 수로 체계로 끌어와 사용했다. 태양 에너지는 식품 건조와 온실에 활용되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원시적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라다크 사람들은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다. 자연을 정복하거나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협력하며 그 일부로 존재했다. 저자가 가장 놀라워한 것은 라다크 사람들의 심리적 안녕이었다. 그들은 행복했다. 이는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찰에 기반한 판단이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래하고 웃었다. 어려운 일을 할 때도 즐겁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작업했다.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은 현대 심리 질환은 존재하지 않았다. 범죄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도 드물었다. 왜 그들은 그토록 행복했을까?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호지는 여러 요인을 지적한다. 첫째, 강한 공동체 유대감이 정서적 안정을 제공했다.
사람들은 외롭지 않았고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둘째, 일의 의미와 자율성이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속도로 일했고 일의 결과를 직접 향유했다. 셋째, 비교와 경쟁이 적었다.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했으므로 상대적 박탈감이 없었다. 넷째, 자연과의 깊은 연결이 있었다. 불교적 세계관은 모든 생명의 상호 연결을 강조했고, 이는 심리적 평화를 가져왔다. 다섯째,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농한기에는 축제와 의례, 친지 방문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바쁜 현대인과 달리 나다크 사람들은 삶을 즐길 시간이 있었다. 개발의 도래와 급격한 변화. 1970년대 후반부터 인도 정부는 나다크를 관광과 군사적 이유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도로가 건설되고 학교가 세워지며 의료시설이 들어섰다. 외부인들은 이를 진보로 보았다. 나다크가 마침내 가난과 고립에서 벗어나 현대 세계로 편입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호지가 목격한 것은 진보가 아니라 파괴였다. 불과 10여 년 만에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사회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화폐 경제의 침투였다. 관광객들이 가져온 돈은 처음에는 환영받았다. 하지만 곧 화폐가 사회관계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서로 도움으로 이루어지던 일들이 이제 돈으로 거래되었다. 이웃의 밭을 도우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호혜성이 현금 지불로 대체되었다. 이는 공동체 유대를 약화시켰다. 사람들은 점차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었다. 교육제도의 도입은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서양식 학교는 나다크 언어와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가르쳤다. 교과서는 델리나 뭄바이의 도시 생활을 그렸고 나다크의 농업 생활 방식은 후진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아이들은 자신의 전통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부모는 농사일의 전문가였지만 아이들이 배우는 지식과는 무관했다. 세대 간의 단절이 생겼다. 젊은이들은 전통적 기술을 배우지 않았고 도시로 나가 사무직을 얻는 것을 꿈꾸었다. 하지만 일자리는 소수만을 위한 것이었고 대부분은 실업자가 되거나 저임금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미디어의 영향도 컸다. 텔레비전과 영화는 소비주의적 생활 방식을 선전했다. 광고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난하고 뒤떨어졌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이전에는 만족했던 삶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다. 전통 의복 대신 청바지를, 수제 도구 대신 플라스틱 제품을 원하게 되었다. 새로운 욕망이 창출되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자급자족 경제는 화폐 의존 경제로 전환되었고 이는 외부 시장에 대한 종속을 의미했다. 환경 파괴도 시작되었다. 트럭이 들어오면서 플라스틱과 금속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다. 전통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생분해되었지만 이제 쓰레기는 계곡에 버려졌다. 화학 비료와 농약이 도입되면서 토양이 산성화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이 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토지 황폐화가 우려되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대기 오염이 발생했고 관광객 증가로 수질이 악화되었다. 수백 년 동안 지속 가능했던 생태계가 불과 10여 년 만에 위협받기 시작했다. 가장 비극적인 변화는 심리적인 것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나타났다. 범죄가 증가했다.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되었다. 자살이라는 전통 사회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과 좌절이 심각했다. 그들은 전통 사회에 속하지도 현대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지도 못한 채 경계에서 방황했다. 호지는 개발이 가져온 것이 발전이 아니라 퇴보라고 결론 내렸다. 오래된 미래가 주는 교훈. 나다크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곳의 이국적인 사례가 아니다.
그것은 현대 문명 전체에 대한 거울이다. 우리가 진보라고 믿는 것들이 실제로는 무엇을 파괴하고 있는가? 경제 성장이 삶의 질 향상과 동일한가? 기술 발전이 행복을 보장하는가? 나다크의 경험은 이러한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제시한다. 호즈는 현대 발전 모델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그것은 지속 불가능하다. 무한 성장을 추구하지만 지구의 자원과 환경 수용력은 유한하다. 화석 연료 의존, 자원 고갈, 환경 오염은 생태적 위기로 이어진다. 나다크의 전통사회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현대 개발 모델은 수십 년 만에 한계를 드러낸다. 둘째, 그것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소수는 부유해지지만 다수는 빈곤에 머물거나 더 악화된다. 나다크에서도 개발의 혜택은 소수에게 집중되었고 전통적 평등 구조는 무너졌다. 셋째,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한다. 개인주의와 경쟁을 강조하면서 상호 의존과 협력을 약화시킨다. 사람들은 외로워지고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한다. 나다크에서 가장 큰 손실은 물질적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해체였다. 넷째, 그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말살한다. 획일화된 소비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고유한 문화와 지식이 사라진다. 나다크의 전통 지식은 그 지역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것이었지만 서구식 교육은 이를 무가치하다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호즈는 과거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나다크의 전통 사회도 완벽하지 않았다. 영아 사망률이 높았고 의료 혜택이 부족했으며 교육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전통 사회의 지혜를 현대 기술과 결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미래의 의미이다. 미래는 과거의 지혜 속에 있다. 지속 가능성, 공동체, 자급자족, 생태적 균형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호즈는 지역화를 강조한다. 세계화는 지역 경제와 문화를 파괴하고 거대 기업에 종속시킨다. 반면 지역화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한다. 로컬 푸드 시스템, 재생에너지, 지역 화폐, 협동조합 등이 그 예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력과 자율성의 문제이다. 지역화된 경제는 외부 충격에 덜 취약하고 지역 주민의 통제하에 있다. 교육의 재구성도 필요하다. 현재 교육은 아이들을 노동시장을 위해 준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비판적 사고, 생태적 감수성, 공동체 의식을 키워야 한다.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이 통합되어야 한다. 나다크의 아이들이 조상의 농업 지혜를 배우는 동시에 생태학과 지속 가능성을 배운다면 그들은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기술도 재평가되어야 한다. 모든 기술이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떤 기술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이다. 적정 기술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이 관리할 수 있으며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기술이다. 태양열 조리기, 소규모 수력 발전, 유기농법 같은 기술은 나다크 같은 지역에 적합하다. 이는 하이테크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이다. 결론, 우리의 선택. 오래된 미래는 30년 전에 쓰인 책이지만 그 메시지는 오늘날 더욱 절실하다. 기후위기, 생물 다양성 감소, 불평등 심화, 정신건강 악화는 모두 우리의 발전 모델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나다크의 이야기는 다른 길이 가능함을 증명한다. 물질적으로 소박하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 자연과 조화로운 삶,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하다. 물론 우리 모두가 나다크처럼 살 수는 없다. 현대 도시에서 완전한 자급자족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덜 소비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선택하며 공동체를 재건하고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다. 성장 중심에서 웰빙 중심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착취에서 공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호지의 책은 우리에게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행복은 무엇인가? 발전이란 무엇인가? 나다크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적게 가졌지만 행복했다. 현대인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불행하다.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진정한 풍요는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 의미의 깊이, 자연과의 조화에서 온다. 이것이 오래된 미래의 핵심 통찰이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현재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 나다크의 경험은 경고이자 희망이다. 경고는 현재 모델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희망은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래된 미래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과거의 지혜를 토대로 한 새로운 미래의 창조이다. 지속 가능하고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는 가능하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다면